된 남자분의 사주인데요. 신축년 병신월 개사일 경신시에 개수일간으로 태어났어요. 신축이니까 소띠인 거죠. 그러니까 65세. 오행의 구비를 보면 사주에 목이 없어요. 목이 없고 나머지 화, 토, 금, 수는 있는데 금이 굉장히 많이 강한 그런 인성으로 강한 사주이죠. 이제 이 개수가 지지에 이렇게 보면은 통근하지를 못한 것 같은데, 근데 지장간을 보면 다 통근을 했어요. 축중에도 개수가 있고, 신중에도 임수가 있고, 여기도 임수가 있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이렇게 원국에도 금 인성이 많은데 지장간에도 다 금이 들어 있어요. 축중에도 신금이 있고, 이 신중에도 경금, 여기도 경금. 그러니까 온통 금수가 굉장히 많은 그런 사주인 거죠. 그리고 음양의 조화는 어느 정도 적절하다고 보는 게, 이 음의 간지로 이 연주와 일주가 음의 간지로 돼 있고, 또 월과 시주는 양의 간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음양의 조화도 맞고, 또 이 월간에 병화 정제가 뜨고 여기 일지 사화가 있어가지고 사주가 그냥 보기에는 재물복도 있고 좋아 보이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일단은 너무 금수가 많고 이 목인 식신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생화 유통이 되는 사주가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은 인성이 굉장히 많은 사주가 됐고, 그리고 이제 이 사주는 신월에 태어났는데, 그러니까 신월인데 8월 28일이에요. 양력으로. 8월 28일이면, 신월에 8월 28일이면 이게 이제 그 지장간에서 본기인 경금의 사령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경금의 기운을 가장 많이 받기 때문에 정인격이라고 완전, 그리고 또 여기 시간에 투출을 했기 때문에 정인격의 사주예요. 그러니까 금수가 굉장히 강한 그런 사주이죠. 그래서 이렇게 인성이 많은 사주는 이제 재성이 용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목화의 운이 오는 것이 좋은데 어린 시절에 이게 을미, 갑오 이런 식으로 목화의 운이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 운이 좋은데, 자, 이제 일간 개수, 우리가 개수를 생각하면 맑고 깨끗하고 순수하고 여리고 오행 중에서 제일 이제 약하다고, 지극히 약한 것이 개수라고 해요. 그런데 요런 경우에는 금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우리가 금다수탁이라고 말을 해요. 금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수가 탁해졌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돌멩이가, 우리가 옹달샘 이런데 돌무더기, 돌멩이 이런 게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가 마실 수도 없고 쓸 수 없는 물이 돼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주에 목인 식신 상관도 없고, 그러니까 활동성을 말하는 이 목이 없다 보니까 아주 게으르고 인색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사주에 목화가 좀 적절히 있어줘야 사람이 베풀 줄도 알고 남을 배려할 줄도 알고 그런 너그러운 마음이 있는데, 목화는 전혀 없고 금수만 이렇게 너무 많다 보니까 아주 인색하고 베풀 줄 모르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이 되겠는데, 그리고 이제 또 사주가 이렇게 사주만 봤을 때는 여기 월간에 병화가 이렇게 있으니까 좋아 보여요, 사주가. 그리고 또 이제 운도 보면은 어렸을 때 운이 좋죠. 목화의 운이에요. 이 병신합이 되고 사주가 이렇게 또 사신합이 되고 이렇게 사신합이 되는데, 이게 합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기신이 용신을 합해가지고 기신이 수를 생하는 거예요. 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지지도 역시 사신합 수가 돼버리죠. 그러니까 이 사주는 온통 비견겁제들만 득식을 한 거죠. 거기서 목이 없는 데다가 이렇게 비견겁제가 많아도 식신상관, 식상이 있게 되면 그건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 사주에 비견겁제가 많고 식신이 있게 되면은 재물이 이렇게 군겁쟁제, 분탈이 되거나 빼앗기지를 않는데, 이 사주는 이 재성이 인성과, 그러니까 이 신중에는 겁제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이게 재성이, 돈이 나가게 되는 거죠, 남한테. 그래서 어렸을 때, 그러니까 20세 이전까지는 운이 좋아서, 20대 중반 이전까지는 운이 좋아서 을목이 을신충을 해주고, 또 간목이, 이게 이 신금이 간목을 극하고, 이렇게 이제
이 신금이 병신합을 하기보다는 이 목을 극하고 하려다 보니까 병신합하는 걸 잊어버렸죠. 그러니까 이거를 탐한망천이라고 하죠. 합을 탐하느라고 나쁜 짓 하는 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 운은 좋은 거죠. 요 운은 좋아요. 그래서 이제 또 월간의 병화 이렇게 정제가 있으니까 어려서 부잣집에서 태어난 거예요. 부잣집에서, 그러니까 부모님이 제법 이제 재산도 있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부를 가진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또 사주가 요렇다 보니까 금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집안에서 태어나서 또 되게 남들이 유복하게 자라다 보니까 더욱더 인색하고 남 힘든 그런 심정을 몰라주는 거죠. 이런 사람은. 그런데 이제 그래서 어린 시절이 그렇게 지나왔는데, 이제 이 27세 계사대운이 되면은 이제 또다시 비견이 들어왔어요. 이 수가 들어오는 것은 이 사주에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요 시기가 지나니까 다시 이 신금이 병신합을 해서 이 재를 합해가지고 이 수가 되죠. 그러니까 이제 비견 겁재들이 많이 달라붙어서 내 돈을 이제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작 요 시기에 이제 본인은 이제 남한테 베풀거나 스스로 막 어디 나가서 애써서 일하려고 하지 않고 편하게 앉아서 돈을 벌고 싶고 남한테 인정받고 싶은 이런 심리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너 잘한다. 네가 최고야. 멋있어. 넌 능력 있어. 뭐든 하면 잘할 거야. 이렇게 추켜 세워주니까 친구들이 살살 꼬시는 거죠. 야, 저기 좋은 사업이 있다는데 너 한번 투자해볼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요때 이제 뭐 이것저것 이제 부모 재산을 가지고 이것저것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번번이 실패를 하게 돼요. 근데 본격적으로 이 사람이 크게 이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게 계사대운이 되면은, 이게 사화가 일간 개수한테는 천을귀인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좋아야 돼요. 근데 사신합을 한단 말이에요. 아이러니하게도. 그러니까 사신합해서 이 귀인의 작용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흉신의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 사주에 사신합이 있는데 이 계사대운이 되면 진짜 본격적인 사신합이 돼서 비견겁재가 내 돈 다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친구가 꼬셔가지고 이제 그 다단계, 우리 아메이라든가 그 피라미드 다단계 있죠. 그런 거에 투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식품 쪽으로 투자를 했는데 다시 이제 실패를 한 거죠. 그 말만 듣고 이제 자기는 편하게 돈을 많이 벌고 대우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제 요 시기가 모두 다 내 돈이 다 없어지고 그러는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실패를 하죠. 요 시기에. 근데 이제 요 젊었을 때 재성운도 들어오고 운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들도 많이 달라붙어요. 그러니까 여자를 많이 사귀어요. 근데 이렇게 사주가 자기밖에 모르고 별로 인색하고 이렇게 남의 심정을 잘 못 알아주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자들도 와서 너무 힘든 거야.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부잣집 남자인 줄, 아들인 줄 알고 좀 어떻게 좀 기대볼까 하고 여자들이 접근을 했다가 좀 사귀다 보면은 너무 인정머리도 없고 너무 여자를 힘들게 하는 그런 나쁜 남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게으르고 막 이러니까 여자한테 바라기만 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결국 많은 여자들이 떠나게 되죠. 근데 결정적으로 이 사람이 결혼하고 싶을 만큼 이렇게 좋아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요 대운에 내 재성이, 내 정제가 사신합을 하면서 겁재가 다 가져가 버리는 건데, 요때 다단계 사업에 그 친구랑 같이 투자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하고 자기가 좋아했던 여자하고 눈이 맞아서 바람이 난 거죠, 그 여자가. 그러니까 여자가 배신을 한 거죠. 그래서 돈 잃고, 사업 투자에서 돈 잃고, 친구 잃고, 여자 잃고, 그래서 이제 결혼을 못하고, 이제 여태 이제 65세면은 이제 엄청 나이가 많으신 거죠. 이제 이렇게 됐는데,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운이 여기까지만 좋았어요. 근데 이때부터는 서서히 이제 그 부모가 가진 돈 한 방에 다 날려먹고 여자도 다 떠나고, 그리고 여기 이제 축토라는 이 관성이 있는데 자식복도 별로 없는 거죠. 자녀가 없어요. 자녀가 이제 아마 이 사람이 알기는 자녀가 없어요. 그렇지만 설령 있다고 해도 자녀의 도움을 받거나 자녀와 인연이 있지는 않아요. 시주가 이렇게 흉신인 귀신인 신금이 이렇게 딱 자리하고 있으니까 그런 인연이 없고,
그리고 이 축토는 이 많은 금을 생하느라고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그리고 또 귀신인데, 뭐 억지로 해서 비견을 극해주니까 뭐 한신이라고 해도 이 귀신이 지장간에 이렇게 여기에 다 들어있잖아요. 축 중에 신 중에 사 중에 뭐 이렇게 다 들어있으니까 결코 뭐 자식이 잘 되거나 자식 덕을 볼 수도 없고 자식이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사주인 거죠. 그래서 요 이제 계사대운에 그렇게 돼서 이제 크게 잃었는데 이제 운이 계속 안 좋은 거예요. 임진, 신묘, 경인 이렇게 쭉 흘러가는 것은 이제 가진 돈 다 이제 몽땅 없어지고 또 워낙 게으르고 막 그 천성이 뭐 이렇게 하기 싫어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부모가 준 돈을 이제 한 방에 다 털어먹고 이제 서서히 이제 이렇게 돈이 없어지니까 오갈 때가 점점 없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이제 30 되기 전까지는 그래도 괜찮았다고 해요. 근데 30 넘어서면서부터 또다시 이제 뭐 임진 요렇게 되고, 물론 요때부터 이제 그런 징조가 있었던 거죠. 이제 노숙자가 돼가지고 아주 그러니까 노숙자가 돼서 이제 거리에서 그렇게 생활을 하는데, 근데 이제 사주 구성도 그렇지만 운도 잘 안 받쳐줘요. 그러니까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이 사람은.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이제 구걸해서 먹고 사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데, 지금 이제 65세니까 현재 경인운이에요. 이제 뭐 목화가 희용신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묘와 인이 와서 이때 그러면 또 괜찮지 않느냐 하는데 금극목을 해요. 그러니까 이 목도 금이 이렇게 많은데 이 목이 와서 진짜 한마디로 쪽도 못 쓰는, 힘을 못 쓰잖아요. 쪽도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목이 와서 더 나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경인대운인데 이것도 역시 금금목하죠. 그리고 인신충을 이렇게 돼버리니까 요때 진짜 94일생으로 안 죽으면 다행이고요. 그리고 엄청 힘든 거예요. 이 경인대운이죠. 그러니까 아마 이때, 그러니까 경인대운 중에 2018년부터가 계속 금수의 운으로 이렇게 진행해 왔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2018, 19 이렇게 무술, 기해, 경자, 신축 이렇게 오면서 토금수의 운으로 진행해 왔는데, 이제 이민년이 되면은 2022년이 이민년이에요. 이때는 이제 겁재하고 또 이렇게 식신이 이제 상관이 와요. 그러면 이 상관이 얌전히 오면 괜찮은데 사주에 와서 인신충을 딱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이 인목이 작살나지 신금이 작살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때 아마 진짜 큰 병고가 있었을 거라고 생사를 넘나드는 그런 병고가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병고가 있었고, 만약에 94일생으로 살았다라고 해도 이분은 이제 다음에 기축대운이 돼요. 그러면 분명히 관은 좋은 게 아니거든요. 기축대운이 되는데 이 기축대운 중에 이제 2028년이 되면 무신년이 되거든요. 이때는 또 이렇게 관이 왕창 들어오면서 또 토생금이 되니까 귀신이 잔뜩 들어온 거잖아요. 아무리 뭐 어찌어찌 살았다 해도 요때를 못 넘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주는 참 특이하게 어렸을 때 30년도 아니에요. 잠깐 어렸을 때 26살까지만 세상에 부러운 그런 인생을 살았고, 그 이후에는 몽땅 이제 힘들게 그렇게 산 사주 구조가 겉으로는 좋아 보이는데 합이 너무 이렇게 많이 하면서 귀신이 되다 보니까 완전 인생이 몽땅 이렇게 망한 거죠, 인생이.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어렸을 때 사람들은 대부분이 고생을 많이 하고 30대부터 서서히 이제 좋아지는 때, 이 경우는 특이하게 어렸을 때 잠깐 반짝 좋고 나머지는 다 이제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우리가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고 하는데, 이게 사주가 젊었을 때 좀 고생을 한다고 해도 중말년이 그래도 좋아야 훨씬 더